인구 108만 명의 고향 특례시, 서울의 배드타운을 넘어 기업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도전이 진행 중입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거 과밀 억제 권역인데다 개발 제한 구역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도 지정되는 등 규제가 중첩되다 보니 그나마 그 수가 얼마 되지도 않은 고양시 입주 기업들은 기업을 운영하기에 너무 힘들다고 토로합니다. 고양시는 지금 산업단지라는 게 없다고 없죠. 네네네.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네네.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네. 혜택이 있습니까? 쉽게 이제 혼자서, 그러니까 기업 혼자서 제조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어떤 그런 물류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못 쓰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산단 안에 있는 업체들이 같이 모여서 일을 하게 되면은 필요한 부분에서 공유도 가능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시너지 효과도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대를 하는 거죠. 네. 엉금엉금 냉수 찾는 그 아들의 게으름이 상큼하고 깨끗한 아침의 향기와 구수하게 밥흔드는 냄새가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우선은 세제 혜택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고용하거나 앞으로 향후 저희 회사에 들어올 직원들이 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여건들이 고양시에서 마련해 주시면은 훨씬 더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일하기가 편하겠죠. 네. 인력 유치가 힘듭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시에 저희가 이제 그 업체들마다 필요한 이제 인력들이 다 있을 건데 저희가 필요로 하는 인원들은 여기 보면 경기도 이남 지역, 뭐 동탄이나 화성에서 이제 있는 인원들이 많은데 그 인원들을 여기로 데려오기 위해서는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만족시키기가 쉽지가 않은 게 현실이고요. 대신에 그럼 이제 그런 인력들을 데리고 있으면 만족할 수 있는 뭐 급여라든지, 네, 주거 여건이라든지 그게 충족되면 또 오기 쉬운 부분이 있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서 고양시에서 도움 주시면은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많아지고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도시의 경쟁력이 확보됩니다. 고양시는 중첩 규제로 인한 기업 유치의 어려움을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타개한다는 목표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거는 일단 그 경제에 있어서의 외자 유치, 그다음에 외국인들, 그다음에 국내 해외에서 다시 복귀하는 기업들이 그 어떤 조세 감면이라든가 혜택을 받고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하면서 그 지역에 이제 그 어떤 자족 도시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경제자유구역인데 경기도에도 세 곳이 있긴 한데 저희는 이제 이 경기 북부 쪽에선 아무런 없습니다. 그 인천이 가깝긴 하지만 그 경제자유구역이 이제 그 경기 북부 쪽에는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그 추진하게 됐고 경제자유구역이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면적은 한 534만 평이 됩니다. 네.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서 저희가 그 과밀 억제 권역인데 전체가 과밀 억제 권역이고요. 과밀 억제 권역에서는 대학교, 그다음에 어떤 기업 이 부분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들어와도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과세를 하기 때문에 과밀 억제 권역으로 묶여 있어서 저희가 이거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이 경제자유구역입니다. 고양시는 2022년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된 데 이어 지난해 4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비전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기업들 우리 고양시에 조금 우뚝 서 있으면 아마 일자리 찾아서 서울로 가는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취임하자마자 제 첫 결제로 우리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TFT 구성을 위한 결제를 1호로 했습니다.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경기도에 제안서를 제출하고 거기에 공모에 참여를 해서 결정된 시기가 11월입니다. 아시지만은 많은 도시에서 그 지정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당당하게 우리 고양시가 경기도 전체에서 1등을 했습니다. 또 지난달 10월에 산업통상자원부에 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서류 제출을 앞두고 주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을 보면 신규 개발지의 경우 산업시설 용지는 24.1%,
공원 16.7%, 도로 16.4% 등이라고 고양시는 밝혔습니다. 고양경제자유구역은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와 바이오 분야, 컬처 분야, 마이스와 반도체 분야 등 5개 분야로 추진됩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갖가지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혜택이 주어집니다. 고양시는 반경 40km 이내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 인천항만 등이 위치한 데다 의료시설과 상업문화시설 등 정주 여건이 좋은 점을 들어 기업 유치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 교육기관 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고양을 일자리가 넘치는 도시로 재창조하겠다는 게 고양시의 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700만 경기도민, 인천 시민들과 함께 수도권의 다양한 이슈들을 짚어보는 인사이드 경인입니다. 전국에서 4곳뿐인 특례시 중 한 곳이자 경기 북부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고양시는 정부의 1기 신도시 계획에 따라 1996년에 조성을 완료한 일산 신도시가 소재한 경기 서부권 최대 도시입니다. 하지만 서울과 맞닿아 있다는 이유로 모든 지역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가장 강력한 규제 대상인 과밀 억제 권역에 속해 있어서 일부 특례 법령에 따르지 않는 이상 대형 산업시설이나 대학교가 새롭게 들어서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인은 고양시의 행정을 이끌고 있는 이동환 시장 모시고 고양시가 처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고양시는 전국에서 이제 4곳뿐인 인구 100만 명 이상의 특례시입니다. 예. 자, 시청자들께 간략하게 고양시 소개해 주시죠. 예, 고양 특례시는 인구 108만의 대도시이기도 하고 경기 북부 유일의 이제 특례시입니다. 뭐 또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서 평가를 많이 받고 있고, 뭐 주거 환경은 전국의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녹지, 하천, 습지 이런 것이 총 면적의 한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뭐 시민 한 명당 한 30평 정도의 뭐 녹지 공원을 생활권에서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뭐 도시와 자연이 이렇게 균형을 이루는 역동적인 도시이기도 하고, 지난 4월에는 우리 고양 특례시를 우리 영국 BBC에서 노르웨이 오슬로 같은 그런 어떤 지역과 함께 또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의미해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뭐 세계 5대 도시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뭐 2023 그 글로벌 마이스 그 목적지 지수 지속 가능성 지수에서 세계 14위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물론 뭐 비유럽 지역으로 보면 1위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뭐 고양시는 그런 차원에서 녹지, 공원 등 아주 다양하게 환경과 사회 그리고 또 생활 인프라가 아주 풍부한 살기 좋은 도시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동환 시장께서는 취임 이후에 특히 그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천을 시작으로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제 9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됐어요. 이 경제자유구역 약간 생소한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경제자유구역 우선 뭔지부터 좀 정리해 주십시오. 경제자유구역은 지금 외국인 투자를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유치하기 위해 특별 경제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경영 뭐 환경이라든가 생활 여건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고 각종 또 규제를 이렇게 완화해서 기업의 경제 활동을 하는데 자율성이라든가 투자 이렇게 요인이 최대한 보장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2003년부터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시작으로 해서 전국에 총 9군데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를테면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GE 그리고 BMW 이런 어떤 글로벌 기업과 또 삼성, LG 이런 기업들이 국내외 한 7천여 개의 기업들이 그런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고양시가 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도전하는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고양시는 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뭐 108만 대도시로 구성된 것처럼 살기 좋은 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평가받는 거에 걸맞게 우리가 뭐 생활 여건은 참 좋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지금 수도권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나와 있는 이 과밀 억제권으로 우리 고양시 전체가 다 권역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규제에 의해서 주택이나 이런 공급은 국가적인 정책에 의해서 공급을 지금까지 해왔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배드타운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게 됐습니다. 근데 고양시의 모습은 사실은 원래 갖고 있는 지리적인 여건이나 그다음 많은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어떤 방향으로 보면 그냥 배드타운 개념으로 있을 도시가 아닌데 그것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좀 경제적인 기반 아니면 뭐 산업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 워낙 부족한 상황이기도 하고 뭐 고양시의 모습은 덩치는 굉장히 큰 거대 도시죠. 근데 재정 자립도는 33.7%밖에 안 되는 아주 어떻게 보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고양시의 시민들 중에 서울로 출퇴근하는 멤버가 거의 한 37%에 해당되는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고양시가 현실 자체를 보면 좀 부실한 경제 체력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 부분을 또 자족화 시켜야 하는 여건에 놓여져 있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해나가기 위해서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그것에 제일 필요한 것이 바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인해서 실제로 그런 지역이 갖고 있는 어려운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규제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제 체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이 어떤 키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고양시에 구체적으로 어디에 경제자유구역이 들어서고요? 또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뭐 원래 당초에 그 계획되어 있는 지역 자체는 하나의 벨트를 만드는 개념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뭐 경기도의 사전에 이렇게 이제 후보지 선정되는 과정에서 조금 많이 축소가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고양시의 경제자유구역 자체의 지역은 대화, 송포, 송산, 가자 그리고 또 저기 장항동에 이르는까지 면적이 한 534만 평. 그게 우리가 17.66km/평방미터라고 얘기할 정도로 대규모 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일기 신도시가 일산 신도시라고 하는데 일기 신도시에 15.7km/평방미터라고 얘기하면 면적을 그거보다 더 큰 규모의 면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534만 평이면 뭐 그것도 엄청난 규모입니다. 축소됐다는 게 그 정도라고 하니까.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장항동, 대화동, 송포동 요 이제 앞글자 알파벳 앞글자를 딴 JDS 지구 요게 어쨌든 고양 경제자유구역의 핵심 지역 같습니다. 여기에는 그러면 어떤 기업들이 주로 입주하게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경제자유구역의 목적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물론 뭐 경영 환경 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전제가 돼 있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라든가 뭐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을 지금 마련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뭐 고양의 경제자유구역의 핵심 전략 산업으로 올 수 있는 것이 바이오 이렇게 의료 그 정밀 의료 분야가 있고요. K 컬처 분야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K 마이스 그런 분야가 있고 뭐 스마트 모빌리티, 항공 우주 산업 이런 분야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를테면 뭐 스마트 팜과 같이 또 기반을 한 푸드테크 산업 이런 부분까지도 망라해서 입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뭐 아마 4차 산업혁명의 중심으로 고양 경제자유구역이 뭐 어떻게 보면 정착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이 유치되어야 할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 여러 가지 이 업종들 얘기해 주셨어요. 바이오 얘기해 주시고 이제 이 문화 콘텐츠 그다음에 또 뭐 오토모빌리티 뭐 이런 얘기 해 주셨는데 이 기업들을 유치하려 그러면 이제 이 유치하는 기업에는 어떤 뭐 혜택,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어떤 이점들이 있을까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이런 기업이
경영 활동에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뭐 다양한 세제 혜택이라든가 인센티브가 있을 수 있는데 뭐 각종 세금 감면을 받는 부분인데 그 중에 관세는 5년간 100% 면제를 할 수가 있고요. 재산세는 15년간 전액 면제가 되고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최장 10년간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국공유지의 그 재산에 대한 부분은 특례가 또 적용되기도 하고 그리고 각종 규제도 좀 완화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의 가밀 억제권역이라고 지금 전체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행위 제한이나 인구 집중 유발 뭐 시설 총량 규제 이런 것들이 조금 배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바로 전 지역의 과밀 억제권역인 고양시가 기업을 이렇게 또 유치할 수 있는 핵심적인 열쇠가 되는 곳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외에도 입주기업뿐만 아니라 또 의료, 교육시설의 이 설치 그리고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고양시가 기업하기 좋은 경영 환경 만들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들은 들어와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이 규제가 좀 없는 그러나 또 좋은 생태계가 만들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세제 혜택 그리고 규제 완화 이게 이제 그 인센티브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어쨌든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또 치열하게 다른 지자체 등과 경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고양시가 내세우고 있는 그 유치 핵심 전략은 뭘까요? 아무래도 우리 고양시의 경제자유구역 뭐 핵심 전략으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판례를 하나 좀 보여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위치 자체가 굉장히 아주 우수한 지리적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 속에 뭐 면적이나 그다음에 규모 면에서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위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들어올 수 있는 바이오, 정밀의료, K컬처, 스마트 모빌리티, 마이스 산업 이런 산업들이 여기에 입지하게 되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략 산업을 토대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는 모든 우리나라에서 경제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만들 예정이고요. 지금 실제적으로 광역 교통망에 있어서도 다른 어떤 지역에서도 볼 수 없는 공항이 가장 가까운 지역입니다. 이 김포공항과 인천공항 어떻게 보면 위치 지리적인 여건을 감안하면 공항이 2개가 있는 도시에서 지금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다 그렇게 할 정도로 아주 우수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교통하고 입지가 사실 탁월하다 이런 말씀을 예.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가요? 벌써부터 그 외국 기업이나 정부기관들과 수많은 투자 협약을 맺었다고 들었어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국내외 유수한 기업과 기관과도 이렇게 또 MOU 체결을 통해서 뭐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하면서 뭐 홍보도 하고 그리고 MOU 체결을 함으로써 들어올 의향서를 또 다 받았기도 합니다. 근데 직접 다니다 보니까 현재까지 한 63건의 업무 협약을 했고요. 그리고 82건의 투자 의향서를 또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한 6조 5천억 원 규모의 투자 수요도 확보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성과로는 세계 15위권 국제 연구기관인 룩셈부르크의 그 국립보건원이 우리 고양시의 한국 분원을 만들기로 또 결정을 했습니다. 경기도의 최초의 해외 공공기관 유치로 대단한 성과를 또 가지기도 하고 이뿐만 아니라 기업이 들어오는 거에 또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교육기관들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기관들 만들어지기 위해서 영국의 그 킹스 칼리지 재단에 스쿨이 들어오기로 했었고요. 또 버밍엄 대학교가 우리 여기 고양시에 캠퍼스를 하도록 지금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기업과 기관 유치가 아마 본격적으로 이제 이루어질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뭐 지금 열심히 뛰어다녀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저는 그 뭐 미국이나 아시아 쪽만 있을 줄 알았더니 유럽 쪽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군요. 맞습니다. 자, 이 업무 협약과 투자 의향서 체결하신 것만 봐도 벌써 한 50
군데가 됩니다. 뭐 그만큼 고양시의 어떤 여건들이 이런 기업들이나 기관들의 어떤 그 구미를 당길만 하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데 어떤 부분이 이 고양시가 외국인 기업 기관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보세요? 아무래도 뭐 우리 수도권 아니겠습니까? 고양시가 수도권이고 사실 어떤 면에서는 역사를 보면 서울의 지금 한 3분의 1 정도의 규모는 고양시였습니다. 그래서 뭐 마포구, 은평구, 서대문구, 뭐 동대문구 그 앞쪽까지 뚝섬 그리고 또 여의도까지 다 고양시에 포함되어 있다가 서울이 확장되면서 고양시가 조금 줄어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런 지리적 여건이 아주 우수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 지리적 여건이 우수하다는 얘기는 또 한편으로 보면 인재가 자연스럽게 여기에 집중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세계 경제 규모가 2위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저 3위인 중국과 일본이 바로 옆에 입지되어 있는 여건이기도 하고 그래서 미래에 고양시에서 한 3시간 정도의 거리라고 생각하면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가 147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을 하기가 힘들 정도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뭐 도시들이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최적의 교통 여건과 기반 시설 그리고 풍부한 배우 수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좀 약간 이제 복 받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뭐 고양시의 여러 가지 노력들도 이런 것들이 쌓였기 때문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노력도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뭐 어떻게 보면 그런 장점을 토대로 해서 실제로 지금 뭐 고양시가 최근에 뭐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통이 굉장히 좀 불편하다. 그 교통 불편한 이유 중에 하나가 거의 대부분이 서울로 출퇴근하고 서울을 이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불편함이 있다고 얘기합니다만 그런 부분들 다 해소할 만한 내용들이 최근에 조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서해선이라고 해서 우리가 대곡역까지 들어오는 철도가 완공이 되어서 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번 12월 말경에 지금 이제 서울역까지 개통이 되고 있는 GTX-A 노선 이제 완공이 되면 아마 교통에 있어서는 변화가 확실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도 결정 났습니다만 제가 공약으로 내세워서 저 준비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만 지금 양재에서 우리 고양까지 지하 고속도로 그것이 민자 적합도 적합성에서 일단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9호선도 사실은 우리 고양시로 좀 연결시켜 달라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차원의 교통 여건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우리 그 다른 외부의 많은 분들이 기업하시는 분들까지도 이제는 조금 인식이 좀 달라지는 곳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기업하기 가장 힘든 도시가 고양시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아주 좋은 환경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걸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됐다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이 수도권의 그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바꿔줄 GTX 가장 먼저 개통되는 게 또 고양이라는 점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일부에서는요, 이제 경제자유구역 안에 또 이 주택 공급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너무 많은 주택을 공급해서 또 베드타운으로 뭐 전락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약간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그걸 지금까지 내용을 자세히 뭐 파악을 안 해보시고 이제 얘기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고양경제자유구역은 면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산 신도시 규모보다 더 큽니다. 근데 그 큰 규모에 실제로 거기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들어오는 기업들이 어딘가가 본인들이 그 환경이 좀 필요하죠. 그게 주거 환경에 대한 그거는 뭐 필수 조건이기도 한데 그 부분은 정말 아주 미미한 규모입니다. 이를테면 지금까지 신도시 개발하면 거의 대부분이 뭐 한 40% 정도, 50%까지도 주택을 공급했던 부지로 확보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고양 경제자유구역의 주거 비율은 6.2%입니다. 근데 다른 어떤 지역에도 만약에 그런 산업 단지를 만들더라도 이런 정도의 규모로 그 아주 작게 만들어지는 지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정주 환경을 확보하는 의미에서의 최소한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구조이고요.
그리고 고양 경제자유구역은 다른 어떤 지역하고는 좀 달리 외국 기업들이 들어오는 것이 돼 있기 때문에 주거 환경에 그 외국 기업에 맞는 외국 기업의 직원들이 맞는 그런 어떤 환경을 만들기 위한 그 조건들은 최소한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뭐 주택 규모가 많다 아니면 저 주거 용지가 너무 크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현재 9군데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돼 있는데요. 이분들은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추가 지정에 대해서 그분들은 또 안 좋아할 수도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분들의 어떤 특혜 같은 것들이 이제 또 분산될 수도 있고, 또 정부도 추가 지정에 대해서 약간 부담도 갖고 해서 심사도 좀 엄격해질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합니다. 자, 그래서 다른 경제자유구역 기존에과 차별되는 고양시만의 어떤 차별점 뭐 이런 것들은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우리 뭐 수도권에 지정된 데는 사실 인천이잖아요. 인천 지역이고 경기도의 지역으로 보면 북부 지역은 한 번도 지정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기 북부가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열악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근데 다른 지역하고 비교하면 지방에 있는 지역하고 고민을 한다면 아무래도 경쟁력에 있어서는 조금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해서 지정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얘기하는데 뭐 고양시는 그런 부분에 9개 이 경제자유구역이 있지만은 뭐 어느 지역하고 고양시하고 경쟁력을 다툴 그런 어떤 지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래 취지는 연계와 융합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특히 전략산업이나 또 인프라, 국제사업 이런 것과 연결하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상암 마곡지구라든가 주변의 지역에 뭐 또 이런 경쟁력을 갖춘 지역이 있습니다. 파주의 LCD 단지라든가 그리고 또 인천 경제자유구역 이런 것과 같이 인근 산업단지와는 아주 동반 성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플랫폼 속에 만들어가는 아주 차별화된 고양 경제자유구역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는 다른 어떤 기업에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들어오는 개념에 앞서서 사실은 스타트업 기업 같은 새로운 분야의 기업들이 또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그런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벤처 기업들을 많이 여기서 뭐 육성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 고양시의 경제자유구역이 만들어지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뭐 경기도를 거쳐서 이제 조만간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제 지정 신청서 제출하셔야 되잖아요. 남은 절차는 어떻게 되고요? 또 언제쯤 최종 결정이 될 거로 보세요? 지금 벌써 기간이 아주 많이 됐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경기도에 후보지로 선정된 시기가 2022년 11월이었으니까 그 사이에 한 1년 기간 동안에 우리 용역을 통해서 계획안을 구체화시킨 부분도 있고, 그러면서 그걸 제출하는 과정에 실제로 조금 연기가 계속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최종 지정 신청은 제가 보기에는 올해에는 말까지는 신청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청은 어떻게 됐냐면 경기 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산업자원부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이제 조율해서 신청이 될 거고요. 그 신청이 되면 상반기에 내년 상반기에는 광역교통 계획이 이렇게 또 대책이 수립이 되어야 되고요. 전략 환경 영향 평가도 갖춰야 되는 절차가 또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계 중앙부처와 이제 협의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뭐 산업부의 또 평가단과 또 경제자유구역 위원회의 그 심의 의결을 거쳐서 내년 하반기에는 뭐 최종 결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2년 전에 이제 후보지로는 지정이 됐고 그동안 이제 준비 과정을 거쳐서 올해 말에 이제 정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실 거고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교통이나 환경 영향 평가 등등을 거쳐서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결론이 날 것이다. 자, 시장님 뭐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뭐 확신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우리 고양시의 경제자유구역이 우리 고양 지역에서의 이루어지는 개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을 여기서 확보하고 만들어가는
여건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국가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경제자유구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경제 자유구역 얘기를 해봤는데요.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존의 고양시에 소재한 기업들이 어떻게 좀 더 경영활동을 잘할지 도와주는 것도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지난달 말에 그 경기 북부에서는 처음으로 고양시가 그 중소벤처기업부의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자, 요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자체가 말 그대로 뭐 기술 혁신과 그리고 또 성장을 목표로 하는 벤처기업이 집중돼서 좀 이렇게 육성되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부가 지정하는 아주 특별 지역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 벤처기업이 대학이라든가 연구기관 그리고 또 다양한 지원 기관과 협력하면서 기술 개발도 하고 그리고 또 투자 유치 그리고 또 기업 지원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벤처 기업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것이 또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거의 환경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아마 그 벤처 기업을 운영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지역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한 16개 그 시도에 30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주로 남부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남부 지역에는 수원이라든가 화성 등 이렇게 6곳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경기 북부에 최초로 이렇게 고양시가 지정됨으로 인해서 경기 북부가 그동안 경제적인 여건을 마련하는데 좀 어려웠는데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는 상황도 되고요. 그리고 특히 또 신생 그 창업기업들을 지원하기도 하고 첨단 산업 육성에 아마 큰 기폭제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를 이제 그 육성 촉진지구로 지정했다는 건 그만큼 고양시의 여건, 벤처기업을 육성할 만한 좋은 여건을 갖췄기 때문이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장점들이 있었기에 이렇게 지정이 됐다고 보세요? 저는 뭐 고양시는 장점이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인데 그동안 기업들이 고양시를 좀 관심을 좀 안 가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 물론 생태계가 그렇게 형성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데요.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로 지정되기에는 최적의 도시로 이렇게 평가받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고양시의 벤처기업 집중도가 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대학하고 연구소에 있어서의 이런 뭔가 모르게 연구개발 시설들이 또 이렇게 집적돼 있기도 하고 구축돼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벤처기업의 지원 기능 이런 부분의 확보 정도라든가 그리고 또 육성 계획의 또 적합성과 실현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되는데 그 중에 좀 가장 아마 평가받을 때 점수 많이 받은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의지 그리고 열정 이런 부분의 관심도를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열정에 있어서는 제가 최고로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뛰어난 입지 여건과 함께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서 이번에 받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벤처기업도 사실은 이제 업종별로 좀 다양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각 업종별로 분야별로 그 특화 집적해서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 고양시의 그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는 면적이 무려 한 125만 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8개 행정동에 걸칠 정도로 아주 넓게 퍼져서 이루어져 있고요. 우리 지역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역별로 그 각각의 지역이 특성들이 다 있습니다. 첨단 산업 육성 거점을 마련하기에 아주 적합하게 이루어져 있기도 하고 뭐 대하동, 장항동 이 벚꽃동 지역은 아무래도 금방 말씀 계속 드렸던 것처럼 경제자유구역 구역도 포함되어 있고 일산 테크노밸리가 거기에 이제 입지되어 있고 그리고 방송 영상밸리도 조성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도심형 산업 플랫폼이 형성될 수 있는 여건이 아주 유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벤처 창업 생태계 구축하고 또 ICT와 또 한편으로 보면 미디어 콘텐츠 이런 첨단 산업의 분야가 클러스터로 육성될 수 있는 여건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지역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경쟁력도 갖추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특히 또 식사동의 벽석동 같은 경우에는 그게 우리 암센터가 국립암센터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또 일산병원이 아주 큰 병원으로 입지되어 있어서 서로 이렇게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갖춰서 바이오라든가 정밀 의료 분야가 육성되기 아주 좋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화전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동산동, 원흥동 지역은 다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드론 앵커 센터가 그게 만들어져 있고 항공대학교가 또 바로 입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는 드론 그리고 도심 항공교통이라고 하는 UAM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그게 산업으로 육성되고 또 제조 산업까지도 연계될 수 있도록 지금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잘 촉진지구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여건이기도 하고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이어서 이제 지정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에 입주하거나 있는 벤처기업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벤처기업으로 적용되는데 세제 혜택이 아주 기본이라고 봅니다. 그 중에 뭐 아무래도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35%에서 50% 감면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취득세는 50% 감면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개발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각종 부담금 자체에 한 5가지가 있는데 그 5가지를 면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뭐 아무래도 기업들이 이런 부분들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업 추진할 때는 우선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도 되고 그래서 고양시에는 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발판이 잘 마련되어 있다는 환경도 있겠지만은 그런 벤처기업이 들어오기에 좋은 필요한 환경 중에 하나가 우수한 인재들을 쉽게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있냐가 중요한데 고양시는 뭐 그런 여건은 옛날부터 잘 갖춰져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고양시 자체에서 한 800억 정도의 고양 벤처 펀드를 또 이렇게 가지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는 한 100억 정도의 펀드를 또 활용할 생각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일산 테크노밸리와의 연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산 테크노밸리 요 조성 사업은 어떻게 진행 중인지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 들어오는지도 소개해 주세요. 일산 테크노밸리는 뭐 진행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일산 서구의 이 대화동 일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면적은 한 26만 평 정도 규모입니다. 근데 고양시에 어떻게 보면 핵심 자족 기반입니다. 이 테크노밸리라는 말은 우리가 판교에서 다 느끼셨을 것처럼 고양시에도 판교를 뛰어넘는 테크노밸리가 만들어지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난해 한 10월 정도에 착공식을 가졌고요. 그리고 현재 공정률이 한 13% 정도 되는데 순조롭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첨단 제조시설이나 지식 기반 시설 그리고 연구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제가 뛰어다녔습니다만 여기에 사업 설명회도 하고 기업체도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박람회에 참여해서 이제 홍보 활동도 계속 해왔죠. 근데 지금 공급 면적 대비 한 154% 정도로 입주 기업들이 수요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분야보다도 바이오 메디칼 분야에서는 한 64개 업체가 얘기가 돼 있고요. 미디어 컨텐츠 업체가 한 17개 업체, 그리고 기타 한 64개 업체가 이 양해각서라해서 MOU도 체결돼 있고 투자 의향서, LOI도 체결돼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런 테크노밸리 자체가 우리 고양시의 자족 도시로 가는데 아마 가장 기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그리고 일산 테크노밸리 이런 것들이 잘 조성이 되고 연계가 잘 된다는 가정하에 일산은 어떤 도시로 변모할지 더 경제적인 이득이나 효과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저는 다른 것보다도 고양시가 그동안 갖고 있는 이미지가 아무래도 서울의 배드타운 개념으로 이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명실공히 108만 인구의 거대 도시에 걸맞게 자족 도시로서의 자족 기능의 역할과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도시로 변신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고양시
고양시는 지금 경제자유국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지정이라든가 그다음에 테크노밸리, 그다음에 옆에 방송영상밸리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정착이 돼서 이루어지게 되면 고양시는 글로벌 자족도시로서 거듭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우리 고양시의 청년과 우리 뭐 많은 자녀들이 실제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서울로 주로 많이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것이 제대로 완성이 되면 뭐 서울로 갈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만큼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원이 반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우리 고양시에 갖고 있는 잠재력이 제대로 이렇게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글로벌 자족 도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거 환경하고 교통 문제 한번 짚어볼게요. 사실은 이제 일산 신도시 대표적인 수도권 1기 신도시인데 고향에 있는 일산 신도시가 준공이 된 지 이제 30년 이제 다 돼가니까 그럼 재건축이라든가 리모델링 이런 것들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도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일산 신도시는 계획도시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계획도시의 하나의 샘플로 얘기할 정도로 다른 지역의 그 이후에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할 때 뭐 참고를 하는 도시의 내용이긴 한데 사실 아파트를 주로 이렇게 공급을 하다 보니 주택만 많이 공급한 상황이 돼버렸죠. 근데 주변의 환경을 보면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면 사실 호수공원을 비롯해서 주변의 녹지와 공원 그리고 주변 환경 자체가 상업문화시설까지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양시에 오신 분들은 고양시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지역 자체에 갖고 있는 이 생활 환경은 아주 우수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1992년부터 입주를 해서 지금 이제 이르다 보니 한 30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때의 환경과 지금의 환경에 많은 환경의 변화도 있었고 그리고 30년 지나다 보니까 건물이라든가 이런 주변 기반 시설이 노후화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이를 토대로 해서 아무래도 뭐 새롭게 또 그 나가야 할 방향을 감안하면 이걸 또 재건축을 통해서 새롭게 단장을 해야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뭐 이런 것을 토대로 한다 보면 고향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뭐 적용이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사실 그 노후 계획 도시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 그 1기 신도시에 해당되는 도시에 그 부분을 우선해서 지금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재건축을 통해서 새로운 도시의 문화와 도시의 환경이 이제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만들어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거의 가장 기본이 우리 고향의 일산 신도시 지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택지 공급을 늘리겠다. 이것도 이제 정부의 방침이에요. 이번 달 초에 특히 이제 정부가 수도권에 4개 신규 그 택지지구 공급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 또 고양시가 포함이 됐어요. 이건 예. 또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번에 발표된 그 4개 지역의 우리 신규 뭐 주택 공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곡 역세권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예, 대곡 역세권을 하는데 우리는 사실은 주택 공급의 개념으로 접근된 것이 아니라 지식 융합 단지로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지역이 정말 어떻게 보면 대곡 역세권은 우리가 철도 노선만 하더라도 무려 5개 노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해선, 경의중앙선, 3호선, 그리고 또 GTX-A, 그리고 교외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앞으로 9호선까지 연결되면 뭐 6개까지도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 지역이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이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 자체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주택 공급에 대한 부분을 토대로 해서 그린벨트를 해제를 하고 그 해제를 통해서 우리 고양시에다가 바로 역세권 개발을 하게 되는데 이 지역을 이제 지식융합 단지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아마 다른 지역하고는 좀 달리 주택의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게 20% 내외로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이 주민들의 어떤 그 요구 사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또 교육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고양시가 이번에
또 교육발전 특구에도 지정이 됐고요. 또 과학고 유치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할 생각이세요? 지금 교육발전 특구는 지정이 되어 있고요. 교육발전 특구가 지정이 됨으로써 교육의 어떤 환경 자체가 새롭게 그리고 또 우리 고양시의 입장에서는 경쟁력을 또 갖출 수 있는 여건을 또 마련을 했습니다. 교육발전 특구를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교육 시설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을 더 이렇게 경쟁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과학고등학교입니다. 과학고등학교는 고양시가 갖고 있는 특징을 좀 극대화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우수한 인재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도록 했는데, 분야를 어떻게 했느냐면 우주 항공 분야의 과학고입니다. 그래서 우주 항공 과학고를 만들어서 고양시가 갖고 있는 여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어떤 부분의 교육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뜻을 갖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제출이 돼 있습니다. 그게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또 심사를 받아야 되니까 지금 이제 그 제안서를 제출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 공모에 만약에 선정이 되면 고양시도 이제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과학고가 하나가 있는데 여의정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도 만들어지게 될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양시의 경제 자유구역 유치 전략과 또 글로벌 자족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주거, 교통, 교육 인프라 확충 방안 등에 대해서 이동환 시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시장님, 끝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당부할 말씀 있으면 짧게 정리해 주시죠. 예, 앞으로 고양시는 엄청난 잠재력을 지금 갖고 있는 부분을 깨우지 못해서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그걸 만들어줄 수 없는 여건이었는데, 앞으로는 그걸 깨고 그리고 미래를 또 바꾸는 힘을 또 키워서 진정한 자족도시 또 경제 특례시로 도약할 예정입니다. 미래의 고양시는 100만이 거주하는 도시를 넘어서 고향으로 출근하고 고향에서 쉬고 고향에서 소비하는 이렇게 1000만이 또 찾는 도시로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108만 우리 시민들이 늘 관심과 응원 속에 고양시의 미래가 새롭게 바뀐다는 것을 기대하셔도 좋고 또 그런 희망을 가지셔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국의 4개뿐인 인구 100만 명 이상 특례시인 고양시. 강력한 수도권 규제 속에서도 고양시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발전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의지와 고양시의 적극적인 행정이 조화를 이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 자유구역 지정으로 경기도를 넘어서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는 고양시의 미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